네, 알짜배기 건강한 정보만을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네. 건강 옵쇼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영상 먼저 만나고 가시죠. 잠 못 드는 대한민국, 불면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 100만 명 시대. 일상의 불편함은 물론 방치했다간 각종 질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면증. 가을이 되면 유독 불면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불면증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까지 허정원 한의사가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오늘은 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잠 박사님, 허정원 한의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허정원입니다. 네, 오늘 잠 못 드시는 분들에게 귀 쫑긋하고 들을 네. 만한 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 잠이라는 게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잠이 잘 안 와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불면증 환자가 요즘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작년에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중에서 한 5% 정도만 병원으로 네. 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면 바로 병원에 가는데 잠을 좀 안 온다 그래서 좀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불면증 환자들이 병원을 좀 덜 찾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이틀 못 잤다, 며칠 못 잤다라는 경험 누구나 다 해보기 때문에요. 네. 뭐 이러다 말겠지. 아. 그래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정신과 병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 수면제라든지 안정제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뭐 잠에 좋다라는 음식들, 건강기능식품들 이런저런 방법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처럼 강력하게 탁 잠을 이렇게 재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실제로 한의원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다 이런 네, 말씀을 네. 결국에 하게 되실 텐데 예. 그렇다면 일단 내가 불면증인지 아니면 단순히 뭐 하루 이틀 좀 잠을 못 자고 있는 건지 네. 확실하게 내가 불면증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좀 기준이 좀 있을까요? 예, 며칠 잠을 못 잤다라고 해서 바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요. 네. 요런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3주에서 4주 정도 네. 지속이 되면서 낮에 컨디션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오. 그리고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뭐 불안해요, 우울해요 예. 이런 감정적인 변화까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그럼 하나하나 좀 그러죠. 짚어주시죠. 네. 예, 첫 번째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드는 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두 번째, 아침에 네. 일어났을 때 기억에 남을 정도로 깨는 횟수가 많다. 세 번째,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드는 데까지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리고 전체 총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요 네.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뭐 어떤 분은 2가지, 3가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이거 판가름해야 되는 겁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한 가지 이상이 나타났다. 한 가지라도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불면증을 의심하고 그게 오래됐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잠을 잘 자야지 그 다음 날 또 일을 잘할 수 있고 네.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이 불면증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이게 악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불면증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요. 네. 일단은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머. 인슐린 당뇨병이요? 저항성이 높아져가지고 당뇨병을 네.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그리고 야식도 자꾸 먹게 되면서 비만, 네.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예. 잠을 자는 동안에 심장이라든지 혈관이 이렇게 실수가 있는데 그 수면 네. 시간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심장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동맥경화, 네. 고혈압, 협심증, 어머. 심근경색 이런 각종 와.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잠을 자는 동안에 배출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나중에 네. 치매라든지 파킨슨 같은 이런 병이 뇌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이게 모든 병하고 연관이 다 있고 제가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게 그냥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잠 때문이었어요. 잠을 비만. 더 자야 네, 되나? 그런 거 같아요. 네, 진짜 비만까지. 네, 네. 세상에 이렇게 보면
또 계절이랑 또 불면증이랑 네. 관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가을에 나는 잠을 잘 못 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가을철에 유독 이렇게 불면증 환자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가을철에 계절성 불면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요. 네.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멜라토닌이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 생성이 예. 줄어들게 되면 밤에 잠을 자는 걸 유도해주는 그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불면증이 올 수 있고요. 실제로 네. 그 일조량이 적은 북유럽 국가를 장기간 여행하시는 분들이 예.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기도 합니다. 약간 아. 계절성 우울증이랑도 약간 네. 비슷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긴 예, 해요. 햇빛을 좀 많이 쬐면은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데 햇빛이 양이 줄어드니까 네. 이제 잠이 좀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불면에도 이렇게 원인별로 또 뭐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우선 원인의 한의학적인 원인이 좀 개념이 네, 제가 한의사다 네. 보니까 한의학적인 아, 얘기 많이 그럼요. 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체온의 변화인데요. 잠이 들 때 그리고 잠을 자는 순간에도 체온은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네. 이 변화의 폭이 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변화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체온 변화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병,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열불이 나요. 이런 분들이 또 잠을 못 자는 하나의 큰 네. 유형이 만들어지고요. 사려상비라고 해가지고요.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소화기가 좀 닫혀요. 아. 한약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러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서 소화도 네. 안 되면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우리가 아침 일찍 어딘가 뭐 어디 해야 된다, 어디 약속 있다라고 하면은 긴장돼서 잠을 못 자고, 그죠? 자다가 네. 일찍 깨고 하는 것처럼 이 긴장을 잘 못 푸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예. 허번불수라고 그래가지고요. 체력이 너무 약해져도 허열이 뜨면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유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피곤하면은 사실은 잠을 잘 잘 것 같은데 네. 너무 피곤할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특히 이렇게 원인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어떤 부분은 마음적인 부분에서 오기도 하고 네. 어떤 부분은 이제 몸적인 부분에서 오는데 또 완경에 다 다르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좀 그럴 때도 불면증이 좀 있다,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게 원인이 될 텐데요. 예. 갱년기가 오게 되면 여러 증상들 때문에 잠을 못 자긴 합니다. 근데 그중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골다공증이거든요.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오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다 아시겠지만 골다공증은 뼈 속에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 되는 건데 네. 이 골다공증이 불면증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과 불면증을 연결시켜주는 그 핵심 키워드가요. 칼슘이거든요. 아, 그러면 칼슘을 먹으면 골다공증도 해결되는데 불면증도 해결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데 이렇게 예. 맞습니다. 바로 맞아요. 그겁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칼슘이 뼈 네. 건강에도 중요하지만요. 네네. 칼슘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신경의 흥분을 좀 안정시켜주고요. 네. 그다음에 근육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수축되는 걸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칼슘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안정을 못 해가지고 조그만 거에도 불안하다, 긴장이 된다, 걱정이 된다 이런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네. 잠들기 전에 근육이 이렇게 힘이 빠져서 긴장돼 릴렉스가 돼야지 잠이 드는데 예.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힘을 못 빼요. 이완이 안 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칼슘이 부족했었나 봐요. 이렇게 힘이 안 빠지고. 예, 뭔가가 그 갱년기 마그네슘하고도 또 관계가 있다고. 오, 그 그래서 얘기. 뭐 맞아요, 칼슘, 마그네슘 먹으라 그래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그 근육에 힘이 예. 안 빠져가지고 계속 예. 힘이 들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먹어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그 이완되는 힘으로 잠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도움이 될 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몸에 네, 칼슘 부족.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잠자기 전에 조금 뭐 이렇게 영상 보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편안함을 가지면서 네.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전문의 입장으로 딱 봤을 때 불면증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낮 따로 밤 따로인데요. 네, 낮 따로 밤 따로. 네. 낮에 땡땡하고 네. 밤에 이거 하고 아, 그럼 뭐 낮에 일하고 밤에 자라. 뭐 낮에 낮에. 밥 먹고 밤에 술 먹어라. 안 돼. 그럼 안 돼. 그거 뭐 산책해라 뭐 이런 무슨 그런 얘기인 거죠? 낮에 예. 운동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답이 있나요 혹시? 네? 예.
그러니까 답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네. 낮에 산책하고 운동하고 네. 뭐 밤에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낮에 같은 경우에는요 산책하고 가벼운 운동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정답은요 낮잠입니다. 낮잠. 아, 낮에 낮잠을 낮잠을 자라고요? 잘하고요. 예. 아니 낮잠 많이 자면 밤에 잠 못 잔다고 네, 어른들이. 낮에 잠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낮잠을 참아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네. 맞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낮잠을 자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잠은 잘수록 늘어요. 그런 얘기 맞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잠을 졸린데 억지로 참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낮에. 그렇죠. 네. 밤에도 그러고 있어요. 밤에도 졸린데 안 자려고 막 참는 그런 나도 모르게 습관이 만들어져 무의식적인 네. 습관이 만들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는데 낮잠을 잠으로써 예. 그 피곤한 걸 조금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낮잠을 잘 때도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리고 30분 이내의 낮잠은 야간 수면 리듬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요. 네. 30분 이내의 낮잠은 그냥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잠이 안 와? 그럼 눈 감고 그냥 쉰다? 이런 기분으로 좀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조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자라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30분이 넘으면 안 된다. 예, 가급적이면. 예. 예. 자, 그럼 밤에는 뭘 합니까? 네. 밤에는 일기를 써랍니다. 일기요? 네. 오늘은 뭐 했다?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 막 이런저런 고민거리, 생각거리, 걱정거리 맞아요.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내일 또 뭐 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막 그게 더 생각이 나 자려고 누우면. 자려고 누우면 더 생각해요. 네. 그때 잠들게 한 1시간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요. 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지를 다 한번 내려놔 보는 거죠. 네. 다만 책 쓰듯이 꼼꼼하게 쓰지 마시고요. 그림 그리듯이 낙서하듯이 막 별표도 하고 그림도 막 동그라미도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써보고요. 그걸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정말 쓸데없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생각들을 정리한 걸 또 까먹을까 봐 걱정해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 놓는 거죠. 내가 쓴 글들을. 그러면 까먹을 걱정도 없고 생각도 정리되고. 가끔가다 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기도 하던데 이렇게 막 열심히 적고 그런 건 아닌가 보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네. 분들은요. 자려고 누웠을 때 그 생각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씩 계속 반복을 해요. 네, 네. 했던 예. 생각 또 하고 또 예, 하고 또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간이 1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그렇죠. 것보다 차라리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15분 딱 정리 끝. 예. 자, 이제 불면증에 뭐 약도 있지만은 뭘 먹으면 좀 좋을까?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우선 양파. 아,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이제 열을 좀 내려주고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겉껍질이 많아요. 그래서 겉껍질로 차를 만들어 드신다거나 아니면 양파 와인 같은 거 가볍게 한 잔 드시는 거 좋고요. 네. 그리고 버섯이라든지 우유, 네. 그다음에 생선 같은 경우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좋고 뭐 바나나, 체리 같은 경우에는 견과류도 괜찮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좋고요. 그리고 콩 종류를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통밀이죠, 통밀. 아, 네. 통밀이라든지 좁쌀 같은 걸 우려내서 그 물을 마시는 것도 보리차처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가을이면 더 찾아오는 불면증에 대해서 허정원 원장님 모시고 또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